안녕하세요 여러분, 송비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제가 저번에 날려먹었던 2020년 상반기 추천템 영상을 들고 왔어요. 제가 셔터를 안 누른 게 아니었는데 영상이 이렇게 쫙 찍히고 있다가 갑자기 뒷부분에서 끊긴다든지 아니면은 앞이 안 찍히고 있다가 중간부터 찍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상이 절반 이상 날아간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촬영을 하게 됐는데, 사실 그 앞부분의 영상 편집할 때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소개를 하기에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말을 조금 짧게 줄여가지고 가기로 했고요.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잘 쓴 템들 보여드릴게요. 먼저 기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.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클렌징 제품입니다. 바로 이 뷰티풀 팩터의 클렌징 앰플인데요.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이름도 클렌징 앰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간단하게 말하면 좀 더 촉촉한 제형의 클렌징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제품을 저도 요즘 잘 쓰고 있고, 왜 추천을 하기 위해서 들고 왔냐면 요즘 같은 계절에 마스크 때문에도 그렇고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메이크업이 좀 가벼워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제품이 그런 가벼운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정말 적절한 제품이기 때문이에요. 사실 저 같은 피부는 클렌징 오일을 일주일 내내 사용을 하면 염증이 꼭 올라오더라고요. 아무리 잘 맞는 제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는 사용하기에 좀 피부에 부담이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클렌징 젤과 클렌징 오일을 병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이니스프리 비자 클렌징 젤을 사용을 했었는데,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는 지금 이니스프리 비자 클렌징 젤은 넣어두고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. 세정력이 굉장히 강한 거는 아니더라도 중화 과정을 거쳐주고 나면은 어느 정도 연한 메이크업은 다 지워줄 수 있는 정도의 세정력이 되고, 무엇보다도 굉장히 순하고 자극이 없고 사용 후에 피부 당김이 없어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 저처럼 매번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기에 좀 피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 중에서도 정말 자극이 없고 순한 제품이라고 느껴가지고 오늘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 들고 나왔습니다. 두 번째 제품은 기초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가지고 다들 아실 법한 제품인데, 설화수 윤조 에센스 이번에 리뉴얼된 버전이에요. 제가 최근까지 피부 뒤집어졌다, 뭐 피부염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을 텐데, 치료들 꾸준히 받기도 하고 제품들을 이제 순한 거를 쓰기도 해가지고 정말 많이 가라앉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피부가 다시 많이 건강해진 상태인데, 이제 피부가 좀 건강해지고 나니까 어느 정도 수분 진정 제품이 아니고 탄력이나 주름 같은 부분을 좀 케어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.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은 아니고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요. 사실 워낙 고가라가지고 제 피부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선뜻 구매하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그런 제품이긴 했어요. 그런데 선물해주시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잘 사용을 해봤는데, 결론적으로는 제 피부에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.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수분감이 넘치는 퍼스트 에센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기초 사용 전에 첫 번째 단계에 얼굴에 듬뿍 사용해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어요. 그래도 혹시라도 염증 반응이 올까봐 일주일 내내 사용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느낀 거는 피부결이 좀 조밀해지는 느낌? 좀 이렇게 보면은 잔주름이나 막 이런 식으로 좀 버석버석한 그런 부위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얘를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너 수분감을 머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조밀하고 쫀쫀해졌다?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이 제품은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사용을 꾸준히 했는데 제 피부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효과도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순한 안티에이징 에센스를 찾고 계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사실 제가 한참 피부염을 앓았을 때 도움을 많이 줬었던 완전 수분? 진정 요런 계열 쪽의 그런 화장품들은 또 따로 있어요. 근데 그런 제품들은 그냥 그 제품들끼리 따로 모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베이스 제품을 추천할 건데요. 짠! 제가 리뷰를 따로 해야지 하다가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뜬금없이 잘 쓴 템으로 들고 오게 된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이에요. 제가 이 제품을
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재윤님의 공구로 구매를 했는데요. 구성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. 하대 가격에 이 브러쉬까지 준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사실 그 이전에도 하도 헤라에서 막 립 제품들 많이 사니까 그걸 통해서 샘플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본품을 사용해보게 된 거죠.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크림 제형으로 너무 묽지도 않고 그렇다고 발림성이 뻑뻑할 정도로 되직한 크림도 아니어서 퍼프, 브러쉬, 손 뭘로 바르기에도 굉장히 편한 그런 제형이었어요.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모가 약간 짧은 브러쉬로 발라주는 게 커버력도 올라가고 모공 커버도 굉장히 잘 해줘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웠고요. 만약에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브러쉬를 꼭 한번 같이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. 지속력도 괜찮고 커버력도 괜찮고 모공 커버 잘 되고 저에겐 다크닝도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. 커버할 게 좀 있는 복합성 피부다 하신다면 이 제품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그 다음은 또 다른 베이스 제품이에요. 쿠션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. 하나는 매트, 하나는 촉촉이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. 촉촉이 같은 경우에는 전 촉촉하더라도 커버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 정말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. 피부 표현이 좀 더 윤기 있고 예쁘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정말 좋았던 쿠션이고요. 이 네오 쿠션 같은 경우에는 리뷰로도 자세히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메이크업 지속이 좀 더 오래됐으면 좋겠을 때 그리고 보다 세미매트한 그런 피부 표현을 원할 때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. 이 두 제품은 제가 각각 제품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길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. 쿠션 중에서는 이 두 제품을 아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베이스 제품을 한 가지 더 추천을 하자면 모음 리뷰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던 아이코올릭 컨실러도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 제품은 정말 딱 모공 부분 메꿔주는 이런 나비존이나 T존 부분 메꿔주는 용도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요. 제가 이 제품을 그때 리뷰로 보여드리고 나서도 꾸준하게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모공 메꿔주고 그런 것들 전부 다 너무 좋은데 자칫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좀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양 조절 잘 해서 얇게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모공을 잘 메꿔주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고요. 처음에는 컬러가 제가 생각하는 21호보다는 조금 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두운 컬러도 한 개를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제품을 T존이나 나비존에다가만 바르다 보니까 오히려 얘가 좀 하이라이터 같이 중안부를 밝혀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는 딱히 컬러 불만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양 조절에만 살짝 유의를 해주시고요. 지성이랑 복합성 분들 아니면 모공이 좀 걱정이신 분들이 지금 같은 계절에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.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들을 가지고 왔어요. 짜잔! 최근에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가장 잘 사용하는데요. 확실히 이렇게 손이 자주 가는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싱글 섀도우를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 로지피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가 가장 최근에 사용하게 된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확실히 이런 아이섀도우 팔레트의 장점은 오늘 뭔가 핑크 계열로 화장을 하고 싶은데 핑크 색깔 컬러 섀도우 조합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다. 아니면 잘 어울리는 블러셔를 또 찾아야 된다. 이런 게 정말 귀찮은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이거 하나만 사용해주니까 너무 좋아요.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이 뮤드 마스카라인데요. 제가 이 제품을 신제품 리뷰하는 그런 모음 영상 같은 것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제형이 그냥 저의 취향하고 잘 맞아요. 하지만 뭐 좀 더 써봐야 되겠다. 이런 식으로 좀 미지근하게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근데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 제품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제형이 너무 제 취향이랑 잘 맞는 너무 꾸덕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은 그런 제형인 부분이랑 그리고 롱래쉬가 굉장히 잘 되면서도 볼륨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컬링, 픽싱이 잘 된다는 그런 부분이 마스카라 해야겠다 하면은 자동으로 이 마스카라에 손이 가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. 브러쉬도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저에겐 더 좋은 제품이었고 번짐도 녹아서 번지는 그런 현상은 없었고요. 가끔 좀 욕심내서 바르면 파이버가 날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 양 조절만 잘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새로운 마스카라 한번 써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 뮤드 마스카라 추천합니다. 다음으로는
이렇게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블러셔 제품들을 추천을 드릴 건데요. 페어칩은 제가 구매하고 나서 워낙에 극찬의 극찬, 너무 컬러 예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예전 리뷰를 보신 분들이라면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제가 컬러감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오늘 뭐 바르지?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정말 손이 자주 갔어요. 그리고 이 스킨푸드 빈티지 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블러셔들이 다 약간 뽀용뽀용 흰기 블러셔, 좀 이렇게 보송송한 그런 표현이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같이 좀 물들듯이 발리면서 좀 색감이 살짝 채도가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컬러가 의외로 잘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하면 딱 떠오르는 컬러가 이 컬러라서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인 이 라카의 마르스 블러셔는 이게 되게 갑툭 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되게 예전에 올렸던 메이크업 영상 중에서 이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도 있고요. 제가 굳이 싱가포르에서 막 다시 한국으로 또 주섬주섬 들고 올 정도로 되게 애정하는 컬러예요. 라카 블러셔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전 컬러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출시 당시에 좀 색감이 독특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웜톤? 완전 찐 웜톤 블러셔고요. 누드팝 같은 그런 컬러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컬러를 꼭 테스트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 컬러. 립 컬러는 좀 많아가지고 제가 매트랑 글로시 타입으로 나눴어요. 그래서 처음에 매트 타입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. 이 제품들은 정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. 특히 이 레어카인드의 오버 스머지 틴트는 제가 총 4컬러인가 5컬러 가지고 있는데 지금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민스코님이 곧 레어카인드와 콜라보레이션 한 뉴 컬러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존버하고 있습니다. 그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이제 그 컬러들과 같이 리뷰를 하려고 일단 저는 존버단이 되었는데 이 토스트 베이지랑 로즈 업썸 조합을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토스트 베이지는 제가 원래도 구입을 해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다가 로즈 업썸과의 이 두 개의 궁합이 정말 예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재윤님 공구를 통해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. 그리고 다른 수많은 블러 틴트들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정말 이 제품만큼 좀 편하게 바르고 블렌딩이 쉬운 그런 제품이 없더라고요. 그만큼 손이 쉽게 가고 컬러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정말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 입생로랑의 벨벳 틴트 211 컬러는 제가 약간 칠리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너무 약간 고추장색 칠리는 또 제 얼굴에 잘 안 받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리뷰를 했을 때 얘는 약간 로즈 칠리 같은 느낌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. 딱 그 느낌이 제가 원하는 칠리 립의 표현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칠리 립을 표현을 할 일이 있을 때는 저는 항상 이 컬러를 애용합니다. 쿨톤이신데 칠리 컬러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 211 컬러 사용해보세요.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에스쁘아 시폰 매트 립스틱인데요. 이 제품은 제가 베이스로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약간 미지근해 보이는 메이크업 할 때도 잘 사용하고 있는 퍼지 컬러예요. 이 제품 말고도 버터럼 컬러도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 지금 버터럼 컬러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미지근한 톤이신 분이나 아니면 쿨톤 중에서도 좀 연한 핑크 컬러 립 베이스로 쓰실 만한 컬러 찾으신다면 이 퍼지 컬러 정말 예뻐요.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제가 이거를 들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솔직하게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니까 들고 와야지 싶어가지고 들고 왔어요. 제가 많이 실망했다고 했었던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입니다. 제가 그때 총 5가지 컬러를 구매했었나요? 6가지였나? 5가지였나? 그중에서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컬러가 사워토마토랑 버터스카치예요. 그런데 그중에서도 살짝 꾸안꾸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이 버터스카치를 훨씬 더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제품을 들고 왔고요. 저는 지금도 이 제품을 플럼핑이 되는 매트 립스틱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약간 마음을 비우고 입술의 유분기를 싹 없앤 다음에 얘를 정말 톡톡 두드려가지고 한 겹 얇게 발라서 좀 실키한 립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꾸안꾸 스타일이 필요할 때 발라주고 있는 거고요. 사실 그런 식으로 정말 얇게 한 겹만 발랐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손이 자주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.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글로우 립 제품들이에요. 확실히 마스크 때문에 글로우 립을 바르는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어가지고 글로우 립은 딱 이 4컬러로 추려지더라고요.
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는 정말 립밤처럼 바르기 편한 완전 꾸안꾸에 최적화가 된 무디 컬러. 이거를 정말 제일 잘 사용하는 것 같고요. 그냥 정말 집 앞에 어디 편의점 갈 때라든지 잠깐 나갈 때 이럴 때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제 입술에서 약간 더 혈색이 도는 정도의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컬러 립밤처럼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. 다음 제품은 말해 뭐해 레드라이입니다. 너무 예뻐요. 이 제품은 정말 볼 때마다 이 여기 투명하게 비치는 색감도 그렇고 실제로 입술에 발랐을 때도 그렇고 너무 예뻐요. 마스크 때문에 좀 더 자주 바르지 못하는 게 정말 천추의 한입니다. 이 제품도 글로스 중에서는 정말 아주 잘 바르고 있는 제품이에요. 그 다음 제품은 데이지크의 워터 틴트 피치 페어리예요. 이 제품은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피치 컬러예요. 이 워터 컬러들이 대체적으로 착색이 되게 강한데요.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어느 정도 립 제품이 지속력이 필요할 때 좀 잘 발라주고 있는 편이에요. 그 이유 말고도 이 제품의 광택이나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런 피치 계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밀리마주의 살구톡톡. 이 제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갑툭튀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이 제품을 벌써 2번째 구매하는 제품이에요. 요 호수 말고 요거 출시될 때 당시에 같이 출시됐던 좀 더 진한 자몽 컬러 같은 그런 제품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. 왜냐면 이 제품도 착색이 있는 제품이라서 처음 발랐을 때는 좀 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발라주다 보면은 착색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딱 적당히 예쁜 피치 컬러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광택감도 정말 예쁘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제가 완전 애정하는 제품이에요. 그런데 싱가포르에 놓고 왔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 개 더 구입한 제품입니다. 딱 지금 같은 계절에 쓰면 너무 좋은데 코로나 진짜 너무 저주스러워요. 여기까지 2020년 상반기 잘 쓴 템을 모두 보여드렸고요. 제가 워낙에 이 제품 저 제품 사용해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저 스스로도 입고 있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추가로 생각나는 제품의 경우에는 더보기란에다가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.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그 제품들 모두 다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.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.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, 구독 꾹, 알람 꾹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